2026 월드컵 예선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제가 영상을 좀 오래 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와 이게 뭐야. 지난 주말 33라운드가 열렸죠. 파이널 라운드 전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원래는 이날 똥줄 타는 팀들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이미 두 경기 전부터 파이널 A, B가 결정돼 있었거든요. 대신 리그 모든 팀들이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위에 6팀은 우승권에 있고 아래 6팀은 강등권에 걸쳐 있어서 한 경기 한 경기가 피말리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33라운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극적인 역전승을 보여준 3경기를 리뷰해봤습니다. 대구 대 전북의 경기. 와, 이 경기는 이번 라운드에서, 아니 올해 K리그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대구는 시작부터 홍철이 돋보였습니다. 홍철의 좋은 패스와 이탈로의 이상한 마무리 슈팅이 나오더니 홍철의 힘있는 슈팅으로 튕겨나온 공을 세징야가 마무리했습니다. 홍철의 슈팅 지분이 상당히 높죠. 한 8대2 정도? 슈팅 파워도 좋았지만 키퍼 앞에서 한번 튕긴 점이 컸습니다. 김준홍 키퍼가 미스하면서 잡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오수훈 키퍼도 실수하는 거 보면 빗물의 역량이 상당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북은 송민규와 에르난데스가 부상인 상황 속에서 김진규, 이승우가 출전했는데 빽빽한 대구 80산성을 뚫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번뜩이는 슈팅이 몇 번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그리고 왼쪽 35분경에 터진 대구의 두 번째 골. 대구 특유의 엄청난 속도의 롱볼 빌드업이 나왔고요. 세징야가 휘저어주고 패스했는데 튕겨나온 공이 이탈로에게 향하더라고요. 각도가 좁았지만 이탈로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탈로 선수 볼 때마다 좀 실망을 많이 해서 선입견이 생기려고 하는 중인데 와장창 깨부셔졌네요. 제가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후반 56분경 전북이 이영재 선수와 문선민을 투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영재 선수의 중거리 슈팅 능력으로 80산성을 뚫어버리려고 생각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58분경에 이영재의 골이 터졌는데 중거리 슛이 아니네. 교체 투입된 문선민과 이영재가 환상적인 원투 패스로 수비를 다 뚫어내더니 골을 만들었습니다. 100% 의도한 볼터치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저 좁은 공간에서 발기술로 공을 잘 소유했고 패스도 성공했고요. 이영재 특유의 파워풀한 슈팅, 근거리에서 이런 슛은 막아도 부상 입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결국 중거리 슈팅도 했습니다. 아무튼 환상적인 호흡이었고요. 김두현 감독의 용병술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79분에는 안현범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전병관이 초송달 드리블로 대구를 흔들었고요. 흘러나온 공을 안현범이 파워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병관 크로스 반대쪽 들어갔습니다. 안현범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안현범 2대2가 됩니다. 그리고 엠블럼 세리머니를 했는데 찢어지겠다 찢어져. 이 기운을 이어서 87분 문선민이 대망의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자, 잡았어요. 네. 자, 안현범. 자, 중앙쪽으로 들어가는 동료입니다. 문선민 역전! 마치 유럽 축구에서 나오는 시원시원한 플레이의 골 같았습니다. 일단 안현범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도도 속도지만 환상적인 패스가 기가 막혔죠. 예전에 비해 패스 주는 스킬이 엄청 좋아졌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패스 주는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수비가 몰리기 전에 공격수에게 빠르게 패스하는 타이밍, 이미 수비가 몰렸으면 적절하게 컷백하는 타이밍, 아무 의미 없는 패스가 아니라 정확한 의도가 보이는 패스를 하더라고요. 폼이 너무 좋은 안현범이었고요. 문선민도 굉장했는데 키퍼의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줬는데 왼발로 받고 오른발로 마무리. 와, 센스가 진짜 문선민의 민첩성과 판단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두 선수가 만든 골 과정은 뭔가 퀄리티 있게 느껴집니다. 거기다 2대0에서 2대3을 만들어내는 전북의 실력, 이때까지만 해도 전북이 완전하게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87분에 역전골이 나왔는데 끝났죠. 킥까지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에드가가 들어오더니 92분 에드가의 헤딩 동점골. 대구의 구세주가 오늘은 에드가로 바뀝니다. 3대3 동점. 96분 박세진의 제역전골. 한 번 더 에드가 퇴식골. 대팍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솔직히 대구가 역전당했을 때 저 포함 이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 재역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대구 선수들도 솔직히 이길 거라고 생각 못했을걸요? 2골 차를 역전당하면 그만큼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에드가가 바로 투입되더니 골, 어시스트. 에드가는 이번 시즌 부진하더니 이렇게 또 팀을 살리네요. 한 방에 있는 선수고 대구 팬들이 미워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대구는 이렇게 멸망전에서 승리했고 6점 같은 3점을 챙기며 9위로 올라섰고요. 전북은 주중에 있었던 아침2의 영향인지 아니면 비오는 대팍의 저주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면서 다시 강등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북 팬들도 선수들도 비오는 날 대구는 오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트라우마 생길 듯요. 울산 대 김천의 경기. 이 경기는 다른 의미의 승점 6점짜리 경기였죠. 우승 경쟁 중인 1, 2위의 맞대결이라서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일단 울산이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중에 일본으로 아침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심지어 졌습니다. 팀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는 울산이고요. 김천은 반대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사무팀 우승을 보게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양팀 다 결승전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경기를 이런 곳에서 벌써 파였어요. 안타깝네요 진짜. 골은 김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로빙 스루 패스를 받아 모재현의 골. 자, 여기는 업사이드가 아닙니다. 모재현 단독 찬스 슛! 수비를 한 방에 다 뚫어버리는 박수일 선수의 패스였는데 너무 적절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재현 선수도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김영권 선수의 등 뒤에 숨어들면서 뒷공간을 완벽하게 장악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김영권 선수가 팔을 들며 뭐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 행동 때문에 커버가 느려졌고요. 이거 보고 김영권이 또 실수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올해 실수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앞에 장면을 봤더니 아마도 울산 선수들이 압박을 안 하니까 팀의 고참인 김영권 선수가 뭐라고 외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크를 놓친 김영권 선수의 실수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롱패스를 자유롭게 내버려둔 공격진의 실수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울산은 방심했고 김천은 영리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골 장면 전후로 몇몇 찬스가 있었지만 임팩트 있는 장면은 많지 않았고요. 후반전은 김대원이 나오더니 김천에게 찬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천이 중앙이나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왼쪽 김대원에게 롱패스를 주면서 길을 만든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김대원의 돌격이 너무 위협적이었습니다. 다만 조현우가 조현우했죠. 함정 조심하고요. 이렇게 울산이 밀리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60분경 윤일록과 야고를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김천에게 밀리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는데 75분경 갑자기 고승범의 골이 터졌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명재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고승범이 머리를 돌려가며 원터치로 슛을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 김동원 키퍼라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이 골 장면은 울산도 잘했지만 김천의 수비 실수가 더 커 보입니다. 고승범을 너무 내버려뒀어요. 아마 피지컬 좋은 주민규와 야고를 마크하느라 고승범을 놓친 것 같은데 이 또한 야고의 투입 효과겠죠. 근데 고승범 보면 항상 느끼는데 혼자 2경기 뛰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골로 울산의 경기력이 살아났습니다. 울산의 공격이 계속됐고 80분경에 야구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아타루 야구! 아타루가 타이밍 싸움으로 수비를 제치고 야고에게 정확하게 패스. 야고는 원터치로 낮게 깔아차는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야고가 울산에서 10경기째인데 솔직히 놓친 골이 좀 많거든요. 근데 뭐 강원에서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때에 비하면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거죠. 빠르게 녹아들고 아무튼 그 뒤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김영권이라는 김조육 주심이 오면서 야구에게는 일어나라 빨리 플레이해라 라는 으로 돌면서 임대원 해줬고 슛! 역금을이에요. 하면 이렇게 종료되는군요. 아니에요. 지금 옵사이드입니다. 아직 자, 끝났네요. 네. 결국 울산이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울산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 선수 한 명 한 명의 능력이 너무 좋아서 골을 만들 수 있었고요. 김천은 후반전 김대원이 활약할 때 골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경기를 잘 끌고 갔지만 추가골이 안 나오면서 연속 2골을 내주고 말았네요. 울산은 6경기 동안 무려 5승 1무입니다. 확실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2등 김천과는 5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아챔과 병행을 하고 있는 울산에게는 더욱 값진 의미가 있는 승점 3점이네요. 제주 대 대전의 경기. 이 경기도 승점 6점짜리 멸망전이었죠. 일단 선발진에 양팀 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전은 이창근이 부상인 건지 명단 제외됐고요. 제주는 이탈로가 선발에 빠진 것과 갈레고가 왼쪽으로 배치된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탈로야 최근 부상도 있었고 너무 많이 뛰어서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는데 갈레고가 왼쪽으로 배치된 건 또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갈레고가 왼쪽을 속도로 장악하며 유리에게 크로스를 올리더라고요. 갈레고의 왼발 슈팅 능력을 억제시키고 크로스를 좀 더 사용하게 한 거죠. 경기 내내 갈레고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억제시켰는데도 슈팅은 때리더라고요. 골은 여전히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덕분에 제주가 경기의 흐름을 끌고 갈 수 있었고요. 대전은 크게 인상적인 장면이 잘 안 나왔습니다. 제주가 마사를 잘 틀어막으니 빌드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첫 골은 34분경에 제주가 넣었습니다. 자책골로 넣었죠. 좀 믿었던 임채민이 이런 실수를 하니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지난 대구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대구전 때도 전반전에 너무 잘했는데 골은 못 넣었고 후반 가서 경기력에 밀리면서 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골 못 넣고 전반전을 끝내나 싶었는데 45분경 유리의 골이 터졌습니다. 맞았어요. 유리. 폼 좋은 갈레고가 유리에게 잘 밀어줬고 유리가 키퍼를 속이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갈레고의 슈팅 억제 효과가 잘 나타난 장면이라고 봅니다. 만약 갈레고가 왼쪽에 있었다면 유리에게 패스 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100% 슛 때렸을걸요. 아무튼 유리는 키퍼를 제치는 여유로움과 정확도 있는 슈팅이 굉장히 좋았죠. 팀의 스트라이커면 이 정도는 해야죠. 후반전은 제주가 이탈로 남태희, 김주공을 넣었고 대전은 김승대, 김현욱, 김인균을 넣으면서 공격적인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대전은 천성훈까지 투입시키면서 이기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줬는데 제 생각에는 양팀 다 교체 인원이 엄청난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전은 계속 주도권을 뺏기면서 경기력이 안 좋았고 제주는 공격이 계속됐는데 결정력이 부족해서 골이 안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1분 김주공의 역전골. 와, 이건 골은 솔직히 멋없었습니다. 공소유 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유리의 슈팅은 너무 약했고 그냥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김주공의 골 2대1로 제주가 합니다. 운 좋게 튕겨나온 공이 김주공 앞에 떨어져서 골이 터졌죠. 이렇게 멋없는 골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이 골로 제주는 승점 3점을 획득하며 퐁당퐁당 경기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전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전북전부터 3경기 연속 힘이 빠진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전방 압박을 너무 잘하며 K리그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이대로 가면 대전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다시 쇄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주는 사실 강등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중요 선수들이 부상 복귀를 했고 특히 센터백 임채민, 여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홈 어웨이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제주라서 원정 경기에 부담이 있지만 반대로 홈에서는 상대팀이 부담입니다. 즉 두 경기마다 최소 승점 3점을 획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다른 파이널 B 클럽들은 승점 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올해 파이널 B의 실력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오늘 그림은 제주 대 대전 경기에서 대활약한 유리 선수를 그려봤습니다. 33라운드 중에서 가장 핫했던 선수를 그려야 한다면 제 생각엔 스토리가 많은 에드가를 그리는 것이 맞는데 사실 선약이 있었습니다.
7월경 평소같이 인스타에 그림을 올렸었는데 유리 선수에게 DM이 오더라고요. 그림 받을 수 있냐고 말이죠. 저도 주고 싶었는데 이 그림이 연습 삼아 그린 거라서 이걸 어떻게 선물로 줍니까? 그래서 나중에 잘 그려서 액자에 넣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뭘 넣으면요. 그래서 선물 줘야 하니 신경 써서 그리게 됐고요. 신경 쓰다 보니 그림 완성이 늦어져서 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리는 제가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유리 선수가 이 영상 보진 않겠죠? 한글 못 알아들으실 테니 혹시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적절히 칭찬으로 거짓말을, 아무튼 할 말이 많은데 많아 왔었는데 이번 33라운드 보고 모든 게 풀렸습니다. 제가 유리에게 바랬던 플레이가 바로 33라운드에 다 나왔습니다. 진짜 올해 가장 완벽하지 않았나 싶어요. 유리 선수는 말이죠, 일단 슈팅이 약합니다. 정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해서 파괴력이 있는 슈팅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대신 제공권과 피지컬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헤딩을 다 따내고요. 만약 못 따낸다면 상대도 못 따게 몸싸움을 적절히 잘해요. 근데 헤딩골은 또 잘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단점이 확실한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살려야 하는데 그동안 이걸 너무 못 살리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유리보다 감독님, 코치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유리를 살려서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데 유리가 아니라 측면 자원들로 골을 넣으려고 하니 유리에게 공이 안 가고 기회도 줄어들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유리를 살리려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특급 정보를 노출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제주 잔류의 핵심은 대전전 경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유리 선수와 김학범 감독님, 코치진들은 이날의 경기를 더 살려서 앞으로 나아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 또 강등되면 나 유튜브 안 해. 제목은 경기를 잘하고 있다가 오늘 이길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솔직히 자살골을 놓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멘탈 많이 나가서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강근한데 멘탈 놓으면 끝이다. 그래서 동료들 때문에 포기를 안 했는데도 동료들이 끝까지 해결을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모두 심장 부여잡고 뜁시다. Nice. Nice shooting. Nice shooting. Bagman want to say. 한기 어시스트 했어? 했어. 했어? 했어. 100만 원. 파이널? 파이널 100만 원. 100만 원? 사주세요. 이제 보니 이 세레머니 100만 원 세레머니?